안녕하세요. 어린이 건강교실 알레르기 질환편 강의를 맡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성현경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괴롭히는 다양한 알러지 질환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들이 있지만 아이들을 괴롭히는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들은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알레르기 천식, 그리고 이제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의 특성이나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가 잘 생기는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아이가 좀 예민한 아이들이 많고 겁이 많거나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모기나 벌레에 물리면 유난히 좀 잘 붓거나 안색은 창백하지만 잘 뛰어노는 아이들, 또 혀에 지도상설이라고 해서 약간 얼룩덜룩한 이런 모양이 보이거나 땀이 유난히 많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잘 깨거나 땀띠가 잘 나고 부모 중에 알레르기 질환이나 소화기관이 약한 분이 있거나 아이가 키가 잘 안 크거나 찬바람에 감촉되었을 때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거나 또 이런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좀 취약해서 잘 피로하게 되고 짜증을 잘 내고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 아이들이 좀 많더라. 물론 이런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특징들을 가진 아이들이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알레르기 증상이 많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특히나 미세먼지나 황사나 꽃가루나 진드기, 먼지 진드기 이런 다양한 항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더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레르기를 잘 유발할 수 있는 체질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양한 환경인자라고 하는 봄, 여름에 꽃가루나 내지는 먼지, 진드기 같은 다양한 환경인자로 인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를 들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꽃가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꽃에서 나오는 꽃가루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분이라고 부르는데 나무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개나 고양이들의 털 이런 것들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분비물들 같은 것들을 먹고 사는 침대 위, 이불 위에 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다양한 공기 중에 있는 물질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황사라든지 찬바람이나 약물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또 알레르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물리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찍 자고 충분한 수면을 깊게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면은 우리 건강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잘 자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나 고양이들의 털은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심한 친구들은 개나 고양이를 조금 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키우는 경우에는 털 등을 깨끗하게 잘 치워주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침구류에는 먼지 진드기들이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깨끗이 정리해주고 깨끗이 빠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내 환경 청소를 통해서 먼지가 잘 쌓이지 않게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꽃가루라든지 개나 고양이의 털, 기타 다양한 지저분한 물질들이 코나 호흡기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너무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아토피 피부염 중에 증상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아토피 피부의 증상은 어 빨갛게 되는 이제 발적과 함께 가려운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가려운 증상이 어느 부위에 이제 심하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아주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보통 양볼이나 이게 굽혀지는 바깥쪽, 그러니까 심전부라고 하는데 펴지는 쪽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조금 습진형이라고 해서 진물이 많이 나고 감염 같은 것들을 같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가려움증과 함께 다양한 진물들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기타 뭐 가피 같은 것들, 딱지 같은 것들이 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아이들에서는 접히는 부위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요. 접히는 부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위도 생길 수 있지만 조금 더 건조한 형태로 이제 두꺼워지는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같은 것들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커서 청소년기에는 이제 국소화돼서 손이나 얼굴이나 눈 주위 이런 부위에 아토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 성질을 가지는 이제 만성 피부 질환이다라고 해서 유아형과 소아형, 뭐 청소년형, 성인형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게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지럽고 붉어지고 거기 상처가 생기고 긁으면 상처가 생기면서 거기에 진물이 나고 가피가 생기고 이러한 질환들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아형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다양한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습진형이라고 해서 진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아인 경우에는 얼굴부터 이제 팔, 다리 속에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좀 건조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가려움증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또 피부가 얼마나 빨개지고 두꺼워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심한지 조금 아주 가벼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뭐 약물이나 다양한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 바로 싹 좋아지기보다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왔다 갔다 하지만 치료를 잘하면 완전히 좋아지는 호전의 양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다양한 물질들, 앞에서 이제 알레르기 유발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엄마 아빠가 비염이나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한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는 치료 기간이 좀 긴데요. 피부는 우리가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이제 봄, 가을에 심해지거나 뭐 겨울에 심해지거나 사람마다 이런 양상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치료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의 어떤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관리하는 방법은 일단 옷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럼 적당한 운동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뭐 긁기 때문에 손톱 관리라든지 다양한 이제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목욕을 해야 하고 여름에는 좀 더 자주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욕 후에 3분 내에 보습제, 로션 바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아토피인 친구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하루에 3번 이상 이제 로션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 다음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볼 텐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질환 중에 또 대표적인 질환이고 콧물이나 재채기가 심한 증상이죠. 콧물은 우리 코로 들어온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막아내거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장기입니다. 이제 그 콧물이 그 장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의 장기가 우리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콧물이 잘 흐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콧물이 너무 많이 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콧물이 나고 재채기, 코막힘, 네, 후비로라고 해서 코가 목 뒤로 넘어가고 감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비염으로 진단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콧물을 계속 달고 살게 되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재채기, 콧물, 코막힘입니다. 이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코가 이제 튼튼한 상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호흡기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코의 건강이 이 호흡기 건강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크게 계절성과 비계절성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봄, 가을에만 심한 계절성과 1년 내내 심한 비계절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나누게 되지만 이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 코가 이제 뒤로 넘어가니까 계속 꿀떡꿀떡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눈이 가렵고 코가 가렵고 이런 증상들을 계속 호소할 수 있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눈밑이 퍼렇게 되거나 까맣게 되는 다크서클들이 있을 수 있고 열은 안 나지만 계속 재채기를 하면서 콧물, 코막힘이 반복이 됩니다. 또 눈에 알러지나 결막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아까 연속적이고 발작적인 재채기, 그리고 계속 흘러내리는 콧물, 코 막힘, 코의 가려움, 그 다음에 눈 가려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고요.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비염이 있는 친구들은 눈밑이 파랗고 때는 까맣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눈밑 안쪽에 혈액이 고여서 피부색이 검푸르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코로만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이제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또 코를 자꾸 만지니까 이 코에 주름이 생기거나 얼굴 형태가 변형이 되거나 그런 다양한 양상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는 우리 몸의 폐의 관문이면서 호흡기, 면역력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비염 치료를 해서 폐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찬 공기, 건조한 공기에도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콧물과 코막힘이 좋아진 이후에 또 이제 다양한 폐를 보호해주는 치료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비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단 위생, 개인 손을 깨끗이 하고 찬바람을 피하고 꽃가루나 이제 먼지가 심할 때에는 건강에 유의해야 하고요. 또 마스크를 쓰는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잘 씻어야 하고 청결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를 잘 하고 또 매트리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변 환경에 이제 비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치료를 하는데요. 한약치료, 침치료, 뜸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코 주위에 이런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다크서클도 생기고 나중에 코에 부비동염이나 중이염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 주위의 혈자리들을 자극시켜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 바로 옆에 있는 이런 혈자리를 영양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는 침을 놓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이 부위를 꾹꾹 눌러줘서 비염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눈 사이에 있는 인당혈이라고 하는 부위를 자극해줘서 거기에 쌓이지 않도록 또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채기가 심하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코를 덮어서 이제 따뜻하게 찜질해 줄 수도 있고 물구나무석이나 운동을 통해서 비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족욕을 통해서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줘서 순환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또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손을 자주 씻고 너무 찬바람, 더운 바람들을 직접적으로 쐬지 않는 것 등이 비염을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식, 특히 이제 알레르기 천식인데요.
천식은 소아들이 고통받는 다양한 질환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알레르기로 인해서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는 호흡기계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호흡기가 굉장히 이게 좁은데, 그 알레르기로 인해서 기관지가 더 좁아지고, 가래로 인해서 분비물이 더 많아지면 기관지 지나가는 그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을 잘 쉬게 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되면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식은 숨 쉬는 길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기침과 쌕쌕거림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소리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증상이고요. 특히나 숨을 내쉴 때 후 하고 내쉴 때 쌕쌕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휘파람 소리라고도 얘기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기관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것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밤에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더 심해지면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숨을 잘 못 쉬고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늑골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면서 숨을 쉬는 이상한 형태의 호흡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천식과 비슷한 형태의 기침으로는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기침 볼 수가 있고 또 기관지염에서도 기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백일해라고 해서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 감염병인데 굉장히 심한 기침이 있을 수 있고 모세기관점에선 천식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이제 기침, 쌕쌕거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식의 진단을 받을 때는 기침의 상태에 따라 어떤 경증, 중등증, 중증이라고 하는 심한 정도를 나눌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라면 치료나 관리가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서 치료를 잘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천식에 잘 걸리는 이유는 특히 기관지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좀 적고요. 기관지 점액 분비라고 하는 가래가 분비가 많기 때문에 기관지가 잘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기관지가 잘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기관지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밤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이런 천식들이 성인기까지 유지가 돼서 심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천식의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숨을 못 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숨을 못 쉬는 경우에는 무릎에 앉히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아이가 이제 심한 증상일 때는 또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또 호흡기 이완을 통해서 아이가 숨을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약한 경우는 금방 쉽게 치료가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필요한 경우 한약치료나 침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는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너무 오래 사용하면 기관지가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위급할 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천식을 관리할 때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평소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아이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평소에 면역력을 튼튼하게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건강 유지를 위해서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